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 외상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생존자 4명 중 1명은 큰 장애가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8년 119 구급대가 응급실로 이송한 중증 외상 환자는 모두 3만 2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8%가 숨졌고 생존자의 26%가량은 중증도 이상의 장애가 남았습니다. 중증 외상은 주로 교통사고나 추락, 낙상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발생 장소는 도로, 집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0명 중 5명꼴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예방의학과 연구팀은 100만 명 이상의 진료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2.8%에 그쳤던 전체 표본 대비 우울증 환자 비율이 2013년에는 5.3%로 급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는데요. 20, 30대에서는 2.7%, 40, 50대는 5.7%, 60, 70대는 13.9%가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전체 표본 집단 대비 우울증 진단 환자의 비율은 매년 비슷하지만 전체 유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우울증이 치료되지 않고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체온의 균형이 깨지고 실내 활동이 늘면서 감염 사례가 더 많은데요. 이에 따라 늘어나는 대표적 질환이 바로 감기입니다. 감기는 워낙 흔하게 여겨지다 보니 약을 먹을 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쉬운데요. 이에 보건당국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감기약 성분을 안내하며 안전한 복용을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집계된 감기 환자가 400만 명에 달했다며 감기약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 있는 만큼 의사, 약사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경우 서방형 제제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콧물약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는데 특히 노인에서 이 같은 부작용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침약 성분 텍스트로메토르판을 우울증 환자나 파킨슨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치료 중인 약과 함께 복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이 폐경 이후 겪는 증상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불면증과 수면 장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폐경학회가 폐경을 경험한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8명이 관련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 불면증과 수면 장애가 꼽혔고 이어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 식은땀 등도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증상 개선을 위해 실천한 치료관리법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생활습관 개선, 호르몬 요법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대한폐경학회 측은 병원에서 받는 폐경 호르몬 요법은 대다수 여성에게 안전하고 일찍 시작할수록 이득이 크다면서 폐경 증상이 고민되면 산부인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 요법을 찾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적 인지 기능을 갖고 있어도 스스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낀다면 실제 치매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6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57만 9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스스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반인 대비 치매 위험이 38%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울 증상까지 동반되면 위험도는 50%까지 증가했는데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사람이 우울 증상을 함께 갖는다면 치매 조기 검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상 출산일보다 일찍 태어나는 아기를 이른둥이라고 하죠.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출생 시 몸무게가 2.5kg 이하거나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총칭해서 미숙아라고 부르고 이를 순화해
이른둥이라고 합니다. 이른둥이들은 여러 장기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 후 집중 치료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습니다. 인큐베이터 치료를 통해서 맥박과 호흡, 또 산소 포화도를 점검받고 체온 조절과 수액, 영양분을 공급받죠.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거나 영양분 섭취가 가능하고 정상 체중으로 회복됐다고 판단되면 치료는 중단되는데요. 보통 퇴원까지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퇴원 후에도 응급실에 방문하거나 입원하는 비율이 만사가보다도 다소 높은데요. 관련해서 대한신생아학회가 이른둥이 양육 및 치료 환경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둥이 자녀가 퇴원 후 응급실에 가거나 다시 입원하는 경우는 40.5%였습니다. 많은 이른둥이들이 호흡기 감염으로 병원 찾는 일이 많았고요. 그 외 수술, 기타 감염이 원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른둥이가 감염됐던 바이러스는요, 모세기관지염 및 폐렴을 유발하는 RS 바이러스가 25.7%,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2.4%, 로타 바이러스 11.4% 등으로 주로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였는데요. RS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이 높았지만 사실 이른둥이 자녀는 발달 지연 문제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실시한 이른둥이 언어 발달 지연과 관련한 인식 조사 결과 이른둥이 자녀가 말이 늦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1.6%에 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를 받은 이른둥이의 25%는 언어 치료가 필요했는데요. 실제 치료를 한 비율은 46.3%뿐이었고요. 아이의 발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활 치료를 받은 경우는 23.6%에 불과했습니다. 자녀에게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도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전문 시설은 있지만 대기가 너무 길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 밖에 비싼 치료 비용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또 인근에 전문 시설이 없어서 등이 꼽혔는데요. 자, 비싼 치료 비용이 이유 중 하나라면 도대체 얼마나 지출이 되길래 자녀의 재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른둥이의 부모 절반 이상은 자녀 의료비에 연평균 1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고, 또 10명 중 1명은 매년 1,000만 원 넘게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출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는 식비가 41.7%였고, 이어 의료비, 보육, 교육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비를 비롯해서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이른둥이 출산 경험은 부모의 이후 자녀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더는 자녀를 낳지 않을 예정이라는 응답이 59.1%에 달했고, 이유로는 향후 태어날 아기가 또 이른둥이일까 봐 걱정된다, 혹은 태어난 이른둥이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등을 꼽았습니다. 대한신생아학회 김창렬 회장은 출생아는 줄어드는 반면 전체 출생아 중 이른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른둥이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특히 이른둥이는 출생 이후 2, 3년간의 집중적인 케어가 매우 중요하고 발달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만사가보다 더 높으므로 앞으로 이른둥이들의 재활치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도 이 이른둥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여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뉴스 이상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